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만 명이지만 왔다 갔다 그들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구수가 꽤 많은데요.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8.64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16%에 달하고 광기동도 13% 하는데 상업행위에 관련이 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이 그 동대문 쪽에 가는데 이게 보면은 그 중앙아시아 거리도 있는데 그쪽이 제가 지금 활성화될 것이다 저 말씀을 드렸죠. 또 약간 금발머리 외국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뛰면은 거기가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 특히 광희동에 있는 몽골 중앙아시아 거리는 외국인들의 활동 거점이에요. 이들이 상업행위를 합니다. 그들 나라에 들어가서 무역도 하고 또 잘 되면 이렇게 데려옵니다. 이쪽에 와서 사업하고 이쪽에 와서 사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그 어떤 거주하는 사람보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는 그래서 임대 외국인이 모텔도 그렇고 호텔이 이들 사람들로 가득하고 이렇게 원룸 같은 것들도 많고 그들이 돈을 많으면 또 사겠죠. 그 근처에 거점을 이렇게 돈이 많은데 뭐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하지.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상업행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실제 1만 명이랄지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들 보기 위해서 가족들 오는데 진짜 그 사업관리로 온다는 사람들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이제 그들도 소비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투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아직 본격적으로는 닥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벌써 서울시만 해도 40% 되고요. 40% 돼서 뭐 간편식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식당도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자 옛날처럼 쿠팡이 다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마트도 안 가고 저 마트도 안 가고 벽까지 안 가고 꽤 진짜 오래됐네요. 예,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언제 갔는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갖다 주니까. 식당도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요리를 잘하고 또 간편식이 있다 보니까 간편식이 더 맛있고 싸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닥치게 될 텐데 초등학교라든지 학령 인구에 학령 인구가 대폭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출산이 이제 지금 한 5년 정도, 10년 안에 우리나라에 닥치고 내수 산업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비도 하고 관광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상업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도 하고 뭐 또 사고 그들 나라에서도 데려오고 그럼 여기가 상실적으로 소비하는 지역이 되거나 부동산이 아무래도 다른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와서 사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서울시 중구는 거주 인구가 12만 2024년 1월 기준인데 구글 자료에 하면 1322명인데 6만 4,754 8세대인데 거주 인구보다 실제 활동한 인구가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곽에서 집을 갖고 있다가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서울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자치구인데 9.96km입니다. 거주 인구의 3배 정도가 활동 인구입니다. 성별 구성은 남자가 58,651명, 여자가 여초네요. 62,67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이게 258만 명인데 이게 산업단지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해당하고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증가. 유학생들도 우리나라에게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들이 미리미리 서두르는 거예요. 지방 이렇게 대학교 폐교한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다닐 경이 되면 한 6천 거의 7천 명 가까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는 그러면 경기 소비를 해야 되게 굉장히 활성화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그게도 이제 약간 그들 보러 또 사람들이 또 이태원에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주한미군들이 있고 그것도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왔다 갔다 그들 보러 오듯이 이태원 경기 활성화되는데 주한미군 부대가 떠나니까 이 부분이 좀 감소됐다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희대라든 이런 대학교에도 주변에 특히 서울 주변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유학생이 많고 소비도 하고 그들 보러 또 사람들이 와요. 그럼 그 주변에는 상권 제가 그 네이버지도를 볼 때 그냥 상권이 촘촘촘촘 많이도 그 뒤편에 주택 지역은 별로 옛날에 비해서도 저도 학교 다닐 꽤 오래됐는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는데 주변에 상가 지역 대로변이라든지 이렇게 도로변 상가 지역은 엄청 발달했더라고요. 촘촘촘이. 그래서 그런 데도 이렇게 투자 지역이다 하겠습니다. 관광객들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저기 뭡니까 동대문의 광장시장 이런 데는 내국인들이 잘 안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요. 경동시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투자를 좀 주의해라. 이것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지금 또 한때 그렇죠. 이게 또 철 지나면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다. 방송에서는 막 띄워준 거 있잖아. 방송에서 띄워주는 부동산은 이미 그렇죠. 한탕 훑고 난 다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기가 서울시를 네이버 지도 같은 거 다 보고 뉴스가 구글 뉴스 찾아와 가지고 소비가 많은 것, 막 그냥 막 카드 소비 금액이 꽤 많은 것, 그다음에 지하철 역세권,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뭐 주변에 핫플레이스가 대학교가 있다든지 대기업 본사가 있다든지 또는 그것이 새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이제 앞으로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식당 같은 것을 보고 먹자골목 투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실패 요인이 좀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강남조차도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강남 상권에 이게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어려움을 빌딩 부여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내수 산업이 장기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홍대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신촌 상권, 주요 상권이 다 무너졌는데 포방이 다 갖다 주니까 굳이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저도 옷을 다 온라인에서 샀답니다. 네, 온라인에서 100% 삽니다. 100%. 돌아다니라 귀찮고 또 안 사기도 미안하고 안 사기 너무 미안하잖아. 이거 가면서 다 입어볼 수가 없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미안해서 사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은 그럴 필요 없이 수십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찍어갖고 사면 대충은 다 맞더라고요. 만족도가 좀 높은 거라든지 유명 브랜드 위주로 유명 브랜드 하면 책임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디자인도 그렇고 원단도 좋게 낸다는 거죠. 회사가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골라서 그냥 삽니다. 브랜드 옷들을. 근데 좀 덤핑이라든 할인했을 때 보통 사죠. 살 때는 살 때 보통 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새는 굳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서 상권이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내에 미국처럼 이게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조금만 소형 빌딩은 채우기가 쉬워요. 임대를. 그런데 대규모 빌딩은 상대적으로 좀 힘들다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공실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대기업 본사가 아예 그냥 빌딩을 차지하고 있거나 주요 지역에서 너도나도 그냥 들어오려고 하거나 이런 데 빼놓고는 앞으로 이런 대형 빌딩 투자도 앞으로도 조금 좀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그 강남 부동산조차도 소비가 제일 많은데 소비가 일단 줄어들었고요. 식당에서 생활 있잖아요. 식당의 소비가 엄청 줄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카드 매출에 이런데 엄청 이렇게 자료에 따르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어떤 자영업 이렇게 어떤 상행위로 인한 경기 활성화를 보려면 식당을 봐야죠. 식당 사람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꽤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식당에서 이렇게 카드 매출 지역들을 1위 순위를 다 봐야 되는데요. 강남조차도 많이 줄었다. 또 의료 관광 쪽으로만 좀 늘었다. 그래서 약간 착시 현상을 준다는 거. 전체 매출은 높은데 식당 쪽에 대폭 줄어들었는데 의료 매출이 의료 성형이라도 의료 매출이 높아갖고 이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놓으니까 잘 되는 것처럼 하더라.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 지도 같은 것을 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점수를 보면 될 텐데 그리고 도로폭이 대로변이라도 도로폭이 좁은 곳은 잘 안 갑니다. 도로폭이 좀 넓고 안에 파고들어서 웅통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 저희가 사는 이게 장충동 지역에도 그 장충체육관이 있어요. 장충체육 이쪽 편은 잘 안 돼. 도로폭이 좁아요. 근데 이쪽 양쪽 도로폭이 다 좁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면은 태극당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보면 안에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좁은 지역은 금방 지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로변이라 할지라도 보도가 이렇게 좀 좁다, 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다 그러면 물길이 흐르듯이 빠르게 흘러가게 된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예,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그런 부분들, 그러게 들어서 먹자골목이 있거나 뭐 상행하게 좀 그럼 그런 데가 이제 투자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로변 좀 도로가 높고 대로변이라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물이 이제 찰 수 있는 공간, 물이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겠죠, 일종의. 예. 그렇게 해서 공간이 좀 넓은 장소 이런 데가 좀 잘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식당 같은 것도 다 통유리 해가지고 환하게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 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런 데는 사람이 많고 커피숍 같은 데도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골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적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무인도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빈 건물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고집 부려봤자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특별한 호재가 생겨가지고 거기다 무슨 대기업 본사가 온다든지 산업공단이 생긴다든지 대규모 개발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인도에는 사람이 100년을 기다려도 안 올라가요, 부동산은.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 핫플레이스가 무엇이 존재한다. 그러면 장충체육관이다. 이렇게 주변에 또 공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런 부분들을 핫플레이스가 대학교일 수도 있고 대기업 본사. 근데 대기업 본사도였습니다. 확 떠나면 그냥 공실이 확 지방 부동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군부대 있던 지역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항상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가지고 구글 뉴스라든지 네이버 지도를 통해 멀리 안 가도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날바 동원해서 그쪽 지역을 이렇게 동영상을 세세히 찍어오라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락시장이다 또는 중앙시장이다 또는 이렇게 중부시장 시장 종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물품을 청량리 시장이라면 경동시장이라면 다 찍어 알바들 동원해서 저기 상점들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쭉 찍어오게 하면 돼요. 아니면 그 전화번호를 적어오게 해도 되고 알바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가지고 한 시장당 10명 풀든지 이렇게 5명 정도만 풀어도 다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을 공략을 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쪽으로부터 판매를 하거나 공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농수산물 이렇게 공급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공공기관인데 거기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농협 같은데 지방에 어떤 농사 짓는 분들을 할 때 농협으로 가셔야 되는데 농협 가서 그쪽 주소를 좀 알아와 가지고 거기서 직접적인 거래를 트는 이런 경우도 직접 그럴 때도 사람 파견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매망을 딱 확보를 해놓으면 사업하기도 좋습니다. 식자재 납품이라든지 이럴 때 도움이 되겠죠. 농협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전화번호를 좀 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죠.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줄 거예요. 웬만하면 줄 겁니다. 농협 같은데 왜냐면 지역 농협 같은 데는 다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거래가 거기 계좌도 있고 이렇게 물건들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 파견해서 그쪽 지역을 전체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알아 무슨 농사를 짓느냐 갖고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